네, 김 소장입니다. 며칠 연달아 찾아오신 그 대학원생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같은 업종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얼굴에 침뱉기라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과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 같은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욕 들어먹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뭐 할 말은 하고 뭐 아니면 그냥 뭐 저 부산 사람이니까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때려치 아프고 뭐 이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학교 또는 이제 자기 학과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컨설팅 업체들이 논문 컨설팅 업체죠.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 뭐 와가지고 이제 특강을 했다 이거예요. 특강을 했는데 뭐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근데 특강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할인권을 주더라. 뭐 한 10% 할인권 정도 뭐 이런 거 이제 뭐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 받으러 와라 이거죠.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 또 컨설팅 업체가 특강을 와가지고 그 특강을 했던 내용이 이건 내용이 좀 문제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논문을 쓸 수 있겠냐 이거지. 이제 학생들 손으로는 논문 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컨설팅 받으러 와라 이거지. 그거를 학과에 가지고 특강을 하면서 할인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와라. 너희들은 못 쓴다.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듣고 정말 제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컨설팅이 다른 컨설팅은 모르겠어요. 무슨 경영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논문 컨설팅이잖아요. 이 논문 누가 쓰는 겁니까? 컨설팅 업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뭐 공동 저자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뭐 교신 저자도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컨설팅입니까? 이 저자를 위한 컨설팅이에요.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거는 이 저자가 논문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이 저자가 논문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득이 교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저자가 조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그것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 저자가 대학원생이라면, 이거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요. 제가 그 동영상을 이제 앞전에 올렸던 게 있을 텐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대학원생들은요, 자기가 쓰고 싶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대학원생들은 컨설팅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쓸 수 있는 쓰고 싶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지도 교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컨설팅이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뭐 구글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요새 정말 좋은 강의가 많거든요. 그거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면 컨설팅이라는 개념보다는 자문의 개념으로 뭐 1회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이 필요한 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대학원생인데 자기가 쓰고 싶은 논문을 쓸 수 없어. 지도 교수님이 계속 제동을 거는 거예요. 결국 통과될 수 있는 논문을 쓰는 자기가 쓰고 싶은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원하는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 논문을 작성해 나가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왜냐하면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도 교수님의 배려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도 교수님의 어떤 뭐 이 학문적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막 교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교수님이 원하는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을 때 이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가 있잖아요. 컨설턴트. 이 컨설턴트가 또 하나의 지도 교수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 대학원생은 논문은 이제
결국 빠그라질 겁니다. 제 분명히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지도교수는 지도교수가 원하는 바가 있고 이 컨설턴트는 지가 또 원하는 바가 있거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거죠. 우연히 아주 우연히 이 둘이의 원하는 바가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논문을 쓰게 컨설팅을 하면 안 되고 이 교수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이 지도 교수가 원하는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건 이제 이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라고 봐야죠. 어떤 거냐면 이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는 게 목표죠. 뭐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교육의 개념이 좀 있긴 있지만 결국에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대학원생으로부터 이 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컨설팅의 횟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컨설팅을 받으러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이 학생이 알았다 이제 어떻게 쓰는 줄 알았다 내가 방향 잡았어 이렇게 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컨설팅 쪽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오게 만들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이 사람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해주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컨설턴트 자체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주로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또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거를 계속 또 컨설팅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원하는 거는 딴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꾸 컨설팅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은 모르잖아.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그러면서 컨설턴트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내가 말하는 게 맞다. 너 교수가 틀린 거다. 그러면 이 교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은 멘붕에 빠지게 될 거예요. 철저하게 컨설턴트는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아는 거를 지도할 게 아니라 교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고 그 교수님에 맞도록 통과될 수 있는 논문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 학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알게. 그래서 정말 뛰어난 컨설턴트는 처음에 컨설팅 1회 했을 때 바로 그거를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이제 알았다.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더 이상 컨설팅 받으러 안 올 겁니다. 하다가 좀 힘든 게 있으면 자문 정도 한 번 더 받으러 오겠죠. 그래서 이 컨설팅 횟수가 많은 게 좋은 거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컨설팅 업체들은 우리 컨설팅 횟수 기본이 10회에 플러스 5회 이런 식으로 횟수가 많은 거를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생 분들이 논문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논문계에서는 순진한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늑대들이 침을 흘리면서 이리 온나 돈가스 사줄게 내한테 온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할 거예요. 그게 학교 밖에서 하는 마케팅이라면 저는 괜찮은데 어디 감히 학교 안에 들어가 가지고 특강에서 이런 마케팅을 한다? 저는 이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이게 조금 요건 예민한 말이긴 한데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이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신앙심이 되게 좋았었어요. 지금은 좀 아닌데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예배를 보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목탁 두드리면서 예배 중인데 교회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어떤 스님이 성불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아버지는 목사지만 그 고등학교를 불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제 동국대학교 스님들 계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성불하십시오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 그때 무슨 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이런 꼴인 것 같은 느낌이 이 비유가 되나 이거? 어. 약간 이런 꼴이 아닌가 뭐 싶은 느낌도 좀 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강을 학교에서 개최하는 거가 이 개최를 했던 그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특강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논문 지도해 줄게. 거기 지도 교수님이 뻔하게 계실 텐데 우리한테 온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학교에 가가지고 이게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특강이에요. 이런 특강은.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으면 컨설팅 업체는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하겠죠. 학교에서도 네가 뭔데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가지고 논문 지도 교수님 뻔히 있고 논문 지도 과정 커리큘럼까지 뻔히 있는데 외부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누구 지도 안 될 거니까 우리한테 온나? 그거를 공식적으로 가가지고 특강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말이 되나? 난 잘 모르겠네. 하여튼 희한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컨설팅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다?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도, 여기 컨설턴트도 뭐 듣고 계시겠지만, 컨설턴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학생을 지도하는 또 한 명의 지도 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원생한테는.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이번 동영상의 좀 핵심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